오종혁 국어TV.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신경님의 낙타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낙타. 예, 어떤 의미일까요? 예, 삶과 죽음을 어떻습니까? 분별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황혼의 노래입니다. 예,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 낙타. 그쵸? 예, 그 다음에 신경님 시인의 모습. 예,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낙타라는 건요, 우리 그 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본적인 배경 지식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발바닥이 굉장히 넓습니다. 두껍고, 또 속눈썹도 굉장히 두 줄이고, 또 귀에 털이 있고, 콧구멍도 닫을 수 있어요. 결국 뭡니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거죠. 사막을 걷기에 아주 적당한 최적의 동물이라는 거죠. 또 등에는 또 지방을 저장을 합니다. 또는 그 홍 모양의 육봉 있죠? 예, 요거. 또 위에는 물을 많이 저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정말 필요한 물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천연의 최적화된 동물이 아닌가 싶어요. 또 사람이 타거나 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운반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단봉이 있고 쌍봉이 있다. 봉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러한 것이 이 낙타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이 낙타는 어떤 의미냐? 절제, 왕권, 순종, 겸허, 지구력, 공손, 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이 시에서는 과연 이러한 상징적 의미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니체 철학에서 보면요, 정신변화 3단계 첫 번째 단계가 공경해라. 그 두려운 마음을 지닌 억센 정신, 또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 또 복종하는 정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니체도 역시 낙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낙타는 한마디로 지구력이 있고요, 운송 수단이고, 또 보호를 해주고 생존하고 보존하는 것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적응력이 뛰어나고 복종 절제를 하는 그러한 그 동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겸손과 봉사, 의지, 고집을 상징하는 그러한 낙타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고, 과연 우리 시인 신경님 시인은 과연 이러한 낙타의 소재를 통해서 어떤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또 표현하려고 하는지를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저승길의 동반자로서의 낙타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행해 보시면은 이제 낙타를 타고 가리라, 그죠? 누가요? 화자가 지금 주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어디로? 저승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승길이라는 것은 이제 황천길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떠올린다는 얘기네요. 자, 리라라는 이 종결 어미는요, 어떤 행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감탄형 종결 어미를 써가지고 영탄법이 쓰인 거고요. 도치법을 쓰인 거죠. 저승길을 낙타를 타고 가리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승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낙타는 시적 화자가 동일시하고 싶은 대상이다. 그쵸? 가리라 그랬으니까 삶의 동반자요, 어떤 친근한 친근한 벗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별과 달과 해, 이거 뭡니까? 사막에는 이제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쵸? 또 모래도 있죠. 모래. 이렇게 자연밖에 없는, 자연 중에서도 이제 별, 달, 해, 모래, 그쵸? 굉장히 척박한 그러한 삶이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이거밖에 본 일이 없어요. 누가요? 낙타가요. 그쵸? 세상과 아주 무관한, 속세와는 단절된, 그쵸? 세상과는 격리된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네요. 낙타를 타고 간다. 이게 지향하는 거죠, 화자가. 그래서 19의 반복이 지금 드러나네요. 자, 낙타의 이 초연한 삶, 즉 속세를 어떻습니까? 초탈했다, 극복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달관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욕의 욕심을 버렸어요. 그쵸? 자연물을 쭉 열거했죠. 그래서 세상 일을 초월한, 초탈한, 달관한, 그쵸? 극복한 이러한 존재로 지금 드러나 있고요. 화자와 현재 대비되는 대상이다. 그쵸?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현재 속세에 있으니까 이 낙타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비된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자, 저승길을 낙타와 동행하고 싶은 이유를 또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사와는 거리를 두고, 그쵸? 초월한 삶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 무역의 경지,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초탈한 인생을 달관한, 그쵸? 그러한 초월적인
그러한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돈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물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 자체가 어떻습니까? 목적이 되는 거,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 그 사람이 사람답게, 그죠? 인간답게 사는 것이 삶의 본질임을 지금 드러내려는 그러한 식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제망매가라는 이제 월명사에 우리 향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제망매가와 만약에 비교한다. 그럼 이제 죽음, 똑같은 죽음이 지금 제재가 됐지 않습니까? 예. 비교해 보실 때 누이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슬픔과 안타까움이 오빠의 입장에서, 그렇죠? 월명사의 입장에서 지금 쓴 시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허무감, 요절한 누이에 대한 혈육의 정이 짙게 배어 있는데요. 이 시에서는 화자와 시적 대상 사이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 요 생사길, 그렇죠? 이 사이에서 또 이 화자와의 차이점도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서 요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죠? 허망감, 어떤 그 절망감이 지금 드러나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종교로 극복을 합니다만 요 장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면과 비교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부분에 가시면요, 낙타로 이제 회귀하고픈 삶의 태도입니다. 자, 세상사, 인간사죠, 인간사, 그렇죠? 세상만사.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을 썼네요. 일부러 그렇게 아무것도 못 본 채, 어떤 걸 못 봐요? 어떤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도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묻는다면 할 때 요 면자도 역시 연결어미인데요. 어떤 사실을 가정하고 조건으로 삼는다는 의미의 연결어미예요. 자, 화자는 삶을 달관하고 있고요. 초탈하고 있고, 그러려고 하는 그 의도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사를 부정하고 싶은 화자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 거죠. 자, 손을 젓는다는 건 뭐죠? 거절이나 부정의 의미죠. 부정, 그렇죠? 좌우로 흔들어서 내두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동적 이미지가 드러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강하게 지금 저항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부감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슬픔도 아픔도, 이거 뭡니까? 인생의 어떤 그 세상사의 하나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삶의 어떤 희노애락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도 시련을 의미하는 거죠. 시련. 이런 삶의 고통과 시련을 까맣게, 아주 그 아득하게 완전히 잊었다는 듯이,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죠. 누군가 절대자, 그렇죠?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 나에게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고 한다면 하고 또 가정을 하고 있네요. 이 면자 반복이 되죠. 이 면 연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어떤 삶? 인생을, 속세를 초탈한 삶,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화자는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완전히 극복을 한 겁니다. 초월해서 생과 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했다라는 이 화자의 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이러한 부분과 유사한 시나 시조, 향가, 그죠? 각종 시가들을 주면서 또는 현대시를 주면서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낙타가 되었다는 것은 낙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세계로의 회귀입니다. 회귀, 그치? 가겠다, 그죠? 낙타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렇게 대답하리라라고 지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어떤 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태도를 지금 강조하는 그런 수법을 쓴 겁니다. 자, 역시 여기 리라도 역시 영탄법이 쓰였고요. 반복을 통해서, 리라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과 강조를 주는 겁니다. 아셨죠? 어떤 삶, 초월과 달관, 이거에 대한 화자의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거 반드시 이 시에서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영탄법은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의외로 영탄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많이 나서요. 여러분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어떤 그 슬픔, 기쁨, 감동 등의 이 감정을, 이 벅찬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수법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 방식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탄사, 혹격조사, 감탄형 종결 어미를 써서 영탄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쭉 적어놨으니까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3쪽에 가시면요. 이제 이상적 존재로서의 낙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별과 달과 해, 그쵸? 모래만 보고 살다가 반복이 되고 있죠. 낙타가 되어 살겠다는 화자의 소망과 다짐이 구체화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사와 다른 화자가 추구한 삶의 가치를 지닌 대상들을 지금 열거했다. 열거법이 될 수가 있죠. 돌아올 때는, 그죠? 살다가 돌아올 때 죽음의 세계죠. 죽음의 세계로 회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그죠? 가장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 자,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하나가 돼서, 그죠? 동일시하는 거예요. 오겠노라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다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속세를 버리고 삶을 초탈한 삶이야말로 지혜롭고 청명한, 그쵸? 현명한 그러한 삶의 자세다라는 시적 화자의 강한, 그쵸? 삶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이제 각종 고전 시가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삶과 자연 대비를 하면서 속세와 자연의 대비를 통해서 자연을 긍정화시키는 그러한 작품들, 이런 것들을 꼭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 하나는 뭐 길동무로 삼고 싶은 사람이지만요, 낙타를 닮은 사람 중에 시적 화자 자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인생의 삶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죠? 재미는 없지만 삶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왜? 낙타처럼 이 별과 달과 해, 모래만 보고 살다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가요 보이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을 길동무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시적 화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아마 객관화 시켜서 훨씬 더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독자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렇죠? 골라서 선택해서 내가 살아서, 그렇죠?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의지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길동무 되어서 결국 뭐 자기 자신, 마치 그림자처럼 동행인이 돼서 이런 의지가 보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표현법은 이제 도치법을 쓰면서 가장 가엾은 사람은 가장 대견한 사람이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반어법을 꼭 기억하셔서 학교 시험에 가장 중요시 다룰 것 같아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도치법은 이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변화를 줘가지고 생동감을 주고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사용 방식의 예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가 뒤로 빠졌죠. 주어가 뒤로 빠졌어요. 이 눈물이라는 목적어가 또 뒤로 빠져 있고요. 그곳으로 가자가 또 뒤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도치가 쓰여 있네요.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치법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김현승의 플라타너스라는 시를 한번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김현승의 시 중에 3연에 보시면요, 외로운 나의 동반자 플라타너스가 나옵니다. 나의 외로움을 달래준 그 플라타너스의 제재와 낙타와 또 비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먼 길을 올 때, 홀로 되어 외로울 때, 그렇죠?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함께 걸었다. 동반자적인 삶, 길벗이죠. 길동무, 동행, 일행,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견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상병 시인의 이제 귀천이라는 시가 또 아주 중요한데요. 이 작품과 또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달관을 하기 때문에 화자의 태도와 일치하거든요. 정신적으로 현실을 초탈한 승화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주 그 인생을 어떻게 한 겁니까? 긍정적으로, 그 죽음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달관하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승화한 그러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꼭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한직의 낙타라는 그 똑같은 그 제재의 작품을 좀 기억해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에 대한 동경을 담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금잔디 위에 낙타를 본다 하면서 떠올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선생님은 낙타하고 나를 이렇게 세 개를 동일시하는, 우리 신경님의 낙타에서도 낙타가 곧 본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적 화자 자신, 그리고 어떤 그 달과, 그죠? 해와 별,
사막만 본, 모래만 본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시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 가시면 이제 자유시 서정시고요. 신경님 시인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73세의 10번째 신작 시집이라고 합니다. 자, 세속적 삶을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달관적 태도 꼭 기억하시고요. 의지적, 뭐 성찰적, 독백적, 달관적, 반어적, 회기적, 초월적 이러한 성격들 꼭 기억하시고요. 작품상 특징에 보면 대립적 이미지가 지금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립적 이미지, 죽음 이의 세계에 대해 관심이 드러나고 있고요. 초월과 달관의 삶을 살고 있고 저승길의 동반자이자 동일시되는 대상이 바로 낙타입니다. 또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보게 됐다. 이런 것들. 또 윤회 전생적 순환구조의 배경이 깔려있다. 나로 짐작된다. 낙타가 바로 나로 짐작된다. 이런 거죠. 자, 깨달음의 경지 나타나고요. 참신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주체이자 수단으로서 낙타라는 낯선 동물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사실은 이제 터키, 네팔, 콜롬비아, 평양 개성까지 막 열성적으로 다닌 시인의 행적이 뚜렷한 그런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곳을 체험을 바탕으로 썼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더 깊이가 있게 공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또 자연,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하면서 시에 좋은 동기가 되면서요. 소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요. 또 여러 나라를 방문하니까 어때요? 세계와의 폐에 어떻습니까? 덜 물든 곳일수록 그렇죠? 본질적인 어떤 중요한 것이 가치가 남아있다라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낙타라는 시가 훨씬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답피하기 연습은요 쭉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교사용은 또 구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투자를 많이 했고요. 학생용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공부할게끔 공부는 시킵니다만 교사용은 좀 구매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이러한 속담을 한번 적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년 초월에 이른다는 것은 우주와 시간을 넘어서는 것이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한다. 그렇죠? 노년 초월에 이른다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뭐 또는 아니면 노년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 초월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향해 가장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예술이다. 우리 신경님의 시하고 많이 일치하죠.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영역이 바로 노년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대한 춤이다라고 이렇게 은유법을 써서 정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성숙해지는 그렇죠?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님의 낙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굉장히 귀중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